자, 1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구성이죠. 그것이 구성과 관련된 건 뭘까요? 동북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환. 자, 구성이 일단 보세요. 구성을 이제 윤관이 동북 구성을 획득했다가 별무반을 통해서 1년 뒤에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 나오면 그 앞전에는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진 정벌을 위한 동북 구성 획득을 위한 별무반의 편성이 있죠. 자, 정답이 여기 나오죠. 별무반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라가 동북 구성과 관련된 이런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로 이어지는 이런 외적 항쟁에서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별무반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힌트가 나오고 위에는 구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두 개의 연결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 왕의 제위 시기를 묻는 건데요. 이 왕이 누굴까요? 자,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가 보이죠. 광덕과 준풍. 바로 고려 4대 왕인 광종에 대한 힌트가 되겠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광종 거 찾으면 되겠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해.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한 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성종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대장독임에서 8만 대장경이 간행된 거는 원간섭기 이전 몽골 항쟁기에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종 때, 왕은 고종 때고요. 뭐 인물로 따지면 이제 최후라는 인물이 무신집권자 최후가 만들기 시작한 게 8만 대장경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홍건적 나오죠. 홍건적은 공민왕 때 핵심 포인트로 가주시면 되고, 신동과 전민변정도감은 그 권문세족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공민왕이 설치한 시정기구가 되죠. 5번은 공민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은 뭐 양계와 오도죠. 자, 오도 양계가 나오면 이 시기는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고 그러면 고려시대 걸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경시서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를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됐다가 조선시대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경시서는 등장할 수가 없는 포인트다. 조선 전기와 고려 시대에 등장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양계와 오도를 몰랐다 해도 뒤에 있는 은병을 보고도 은병하면 숙종이 만든 건데 고려 숙종. 그러면 역시나 고려 시대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백동아와 전항국은 개항기 때 모습이죠. 그리고 신해통공은 조선 후기에 금난정권 철폐를 시행했던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상품장군 조선 후기에 되기 시작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덕대, 광산 전문 경영으로서 등장했던 덕대라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역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조선 후기에 이제 뭐 설점 수세제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산을 민간 경영에 맡기고 세금을 걷었던 제도인데 그 광산 경영에 있어 광산 경영 전문가를 일컫는 말로 덕대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죠. 14번. 자, 14번 문제. 여기 보면은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이런 포인트 잘 기억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쭉쭉쭉 가보다가 보면은 승화호를 옹립했다. 승화호를 옹립했다. 그리고 환도할 적에 여기 보면은 권신 임림을 죽인 거 환도라는 포인트.
고려시대에 환도를 냈다? 자, 수도를 옮긴 적은 단 한 번 있죠. 몽골과 항쟁할 때 강화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강화에서 송경으로. 여기 송경이란 얘기는 그 당시 송악, 개성을 뜻하는데 서울 경전을 써서 송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올 때 이거에 반대해서 승화후 온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끝까지 항전했던 삼별초를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본 이 자료로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 승화후를 옹립하고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그 삼별초의 항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됐다. 이 얘기는 삼별초의 항쟁의 시작은 몽골 항쟁기의 끝, 또 원간섭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원간섭기 상황을 물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간섭기나 그 이후에 있는 문제. 자, 여기 보면 김윤우, 처인성, 몽골 항쟁기 때 얘기고요. 묘청이 칭제건원과 금국정벌, 훨씬 전 고려 인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뭐 하나 또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왕을 외울 때 무슨 종, 고려시대에서 무슨 종으로 끝나는 왕을 외웠다 하면 전부 다 원간섭기 이전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죠. 원간섭기 때는 충땡 왕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원간섭기가 끝나도 공민왕, 우왕창왕, 공양왕으로 나오니까 땡종, 종으로 끝나는 왕과 땡땡왕으로 끝나는 왕의 기준점을 원간섭기로 잡으셨다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인종 때 일어났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2번은 또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이게 이제 3번입니다. 삼별초에 난합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4번 최충원이 나오면,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몽골이 쳐들어온 건 최우 때 몽골이 쳐들어오죠. 최충원은 최우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몽골 항쟁과 관련돼서 이 전 상황임을 캐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대승과 정중부가 등장하면 무신집권기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자,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주심포 양식, 대표적으로 안동 봉정사 낙장 1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리 하음사 각항전, 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여기 보면 영주 부서 무령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고려 시대의 대표인 그 주심폭의 양식이에요. 주심폭의 양식의 사찰 건물인데 핵심 포인트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으로 결정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거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례화엄사 각한전, 보험법제사 팔상전 전부 다 조선시대 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필기하면 돼요. 보험법제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 탑이에요. 목탑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까지 뻥 뚫려 있는 통층 구조로 되어져 있는 17세기의 건축물이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4번하고 5번도 주심폭의 고구려의 양식이라는 것, 그 고려시대에 있었던 주심폭의 양식이라는 것과 그 예산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백제사찰계 양식을 계승한 모습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보험법제사 팔상전은 통춘구조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 17세기 건물. 자,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산수덕사 대웅전이 정답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부분에 백제계 사찰 양식을 계승한 목조 건축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런 주심폭의 양식이라는 공통점 1번, 4번, 5번 외에 각자 대표적인 특징도 하나씩 기억해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필기 꼭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에서는 다른 게 정답으로 나와도 꼭 맞출 수 있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최충이 나오네요. 문헌공도가 나오고요. 자, 문종 때 있었던 일이죠. 문종 때 최충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라는 걸 융성시키게 되면서
사학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이었던 숙종, 예종, 인종이 차례대로 관악 진흥책, 관왕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예종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포인트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옆에다가 관악진흥책을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악진흥책과 관련돼서는 요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숙종은 서적포를 설치하죠. 서적포를 설치하고 예종은 위에 여기 보이는 양형고와 더불어서 양형고는 또 장학기금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청영각, 보문각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악 칠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관악 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과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학제가 있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종은 경사 육학을 정비하죠. 그리고 무학제를 폐지해 버려요. 자, 원래 이제 이 경사 육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기술학의 3학과 그다음에 그 유학의 3학 합쳐서 경사 육학인데 그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외울 수 있는 이제 칠제와 무학제 폐지 육학을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칠제에서 무학제가 빠진 게 육학이 된 건 아닌데 외우는 암기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종 때 칠제에서 무학제 그러면 7 빼기 1이죠. 7 빼기 1은 6. 그래서 육학.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 팁으로 외워주세요. 경사 육학에는 이 무학제와 관련된 이런 칠제는 관련이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은 암기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숙종, 예종, 인종에 뭐 캡처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그 모습들, 관악진흥청의 모습들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캡처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서원의 조선시대 등장하는 거죠. 초기 문제는 그 초급 문신들을 제국했던 조선 후기 정조, 망권 충선왕이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당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당 고구려의 지방학교가 되죠. 자, 1번으로 넘어가고요. 또 인물사 문제가 나왔네요. 인물에 대한 으로 자, 여기 보면은 자, 회왕공 이에서 가가 승리했다. 자, 2차 왕자의 난은 회안대군이었던 이방관과 정안대군이었던 이방원의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 2차 왕자의 난을 박포의 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회안대군 이방간의 최측근이었던 박포가 이 난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엔 친형제 간의 권력투쟁 성격이 있었던 게 2차 왕자의 난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방원이 승리하면서 이때 왕이었던 정종은 이후에 왕세제로 있었던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양위하면서 물러나게 되죠. 결국에 가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이방원이 했던 대표적인 모습들 한번 보면 육조 직계제 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 자, 과전을 역보하고 직계를 설치한 건 세조. 화통도감은 우왕 때 있어 최초로 화포 만들어서 최무선이 최초의 화포 사용한 일본을 깨부셨던 전투 진포대첩을 실시했던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효종 그리고 공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봉 조선의 효종 때 편찬된 음악 이론서죠.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김종직 뭐 하면 김종직 나왔으면 이 사건은 뭘까요? 무오사화죠. 근데 이 경우 솔직히 보지 않아도 돼요. 김종직 나왔으면 이건 끝.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인한 무오사화.
핵심되면 김종직 나오니까 여기 조이제문 나오고 정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가 1점이 아니고 2점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이제 계속 되뇌이고 외우셨을 텐데 김종직 나오고 조이제문 나오니까 게임 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개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개유정난이라는 건 세조 때 있었던 건데 이 사화 같은 경우는 후대 연산구 때 있었던 거니까요. 위훈 사건을 주장한 것은 조광조의 기묘사화 때 있었던 일이죠. 윤임이 나온 이제 이게 대윤이죠. 소윤이라고 하는 윤원영 나오는 이런 사건은 을사사화,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고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관련돼서 쭉 다툼이 있었던 동인 세력들끼리 나중에 서인이었던 정철이 광해군의 세자 건의한 이후 유배가는 상황에서 정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지죠. 어쨌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간접적으로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 즉 기축 옥사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정철의 세자 건저 사건으로 인한 처벌 수위 문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개유정난 아까 설명은 안 되었지만 개유정난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단종의 최측근들을 제거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문제 경제수 나왔네요.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경제수에서 명석관자들을 하여 준다. 즉 이 얘기는 경제수가 가지역을 통제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포인트 연결고리로 짚으셔서 가는 유향소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소에서 여기 정답으로 나와 있는 자수와 별과 직 선발해 주기도 해요. 경제소에서. 경제소는 지방의 유향소와 연락 업무 기능을 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소는. 이 유향소를 통제하는 모습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가는 유향소가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거는 서원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주세붕이 처음 세운 서원은 백운동 서원 중종 때죠. 자, 처음 설립했으니까 이게 이제 힌트예요. 처음 설립했다. 그러면 뜻깊게 설립을 했겠죠. 처음 설립한 백운동 서원은 고려시대 처음 성리학을 전해줬던 안향을 제사 지내던 이런 안향을 모셨던 그런 서원입니다. 왜냐면 이제 서원을 만든 게 이제 성리학을 섬겼던 살인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만든 백운동 서원은 처음 성리학을 전파한 안향이 모셔져 있다. 외워주시면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에서 교수와 혼돈을 파는 거는 향교, 지방학교 향교가 되고요. 대성전을 둔 중학교의 성균관이 되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 역시 서원이죠. 서원을 47개만 남겨놓고 전부 철폐했던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조 때 만들어졌다. 여기서 끝이죠. 세조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여기서 정답 빼면 조선시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1번이 이탑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기본서에서 보셨을 텐데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매우 비슷하죠. 이거에 영향을 받고 세워진 바로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이 설립한 탑이고요. 이거는 경주 불국의 탑이죠. 신라 중대 경덕왕 때쯤에 설립된 그런 탑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무영임사지 탑, 백제께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발해의 은광탑이 발했게 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그 전부 다 고대 시대와 관련된 그런 탑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20번까지 해설도 이제 마치게 됐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뒷 문제를 또 해설을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거는 너무 길면은 테이크가 너무 길다 보면 보시다가 좀 지쳐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끊어서 보시라고 짧게 이제 10개씩 가는 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영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번 문제로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